말도 안 돼. 이런 결과가 나올 리가 없어.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들이 모인 비밀 포럼에서 충격적인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일본의 권위자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유럽의 석학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하버드 최고의 석학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 역사학과 교수 메리 파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글과의 특별한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최근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언어학 포럼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포럼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비공식 학회로 전 세계 20여 개국의 최고 언어학자들만 초청받는 자리입니다.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들도 참석할 만큼 영향력 있는 학회죠. 옥스퍼드와 하버드가 번갈아 주최하는 이 포럼에서는 매년 세계 언어학계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담론들이 오갑니다. 평소처럼 다른 학자들의 발표를 듣고 있던 저는 갑자기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발견했죠.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자료였습니다. 유럽 내 동아시아 언어 학습 현황이라는 제목의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어 수강생이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는 수치였죠. 일본어나 중국어의 증가율이 20%대에 머물러 있는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성장이었습니다. 이런 급격한 증가세가 정말 가능한 걸까? 의문이 들어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옆자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건 명백한 오류입니다. 통계 수치가 과장됐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고개를 돌려보니 일본의 저명한 언어학자 사이토 유이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습니다. 사이토의 얼굴은 상기돼 있었고 목소리에는 불편한 감정이 역력했죠. 일본어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언어입니다. 단순한 문자 체계인 한글이 이토록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네요. 순간 강의실 내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평소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편이지만 이번만큼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사이토 교수님, 통계는 객관적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EU 공식 보고서의 신뢰성을 의심하시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제 반박에 사이토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회복하고 다시 말을 이었죠. 파커 교수, 당신은 동아시아 역사 전공자니까 잘 아시겠죠. 한자 문화권에서 한글은 너무나 젊은 문자입니다. 이런 급격한 성장은 일시적 현상일 뿐이에요. 학회가 진행되는 동안 제 메일함에 한 통의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한국문화진흥원에서 보낸 현장 조사 제안이었죠. 실제 유럽 현지에서 한글 교육의 현황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초청은 제게 절호의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죠. 네,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싶습니다. 사이토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통계가 보여주는 놀라운 성장이 사실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국제학회장을 나서며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현장을 조사해야겠다고요. 이제 제 앞에는 런던과 파리에서의 흥미진진한 탐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번화가 코벤트 가든에서 열린 한국 문화 페스티벌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축제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평소 고요했던 이 거리가 한국 문화의 열기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파커 교수님, 드디어 오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런던 문화연구소의 에밀리 브라운 소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에밀리는 축제장 구석구석을 안내하며 세세한 설명을 이어갔죠. 보시다시피 올해 페스티벌은 규모가 더 커졌어요. 작년보다 참가자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축제장 한편에서는 한글 캘리그라피 워크숍이 한창이었습니다. 현지 대학생들이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배우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눈에 띈 건 학생들의 진지한 태도였습니다. 한글은 정말 매력적인 문자예요.
각각의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아요. 한 학생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워크숍에 참여한 학생들은 1시간 만에 기본적인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죠. 사이토가 말한 단순한 문자 체계가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밀리는 저를 연구소 데이터실로 안내했습니다. 이건 지난 5년간의 한국어 강좌 수강생 통계입니다. 매년 평균 25%씩 증가했어요. 특히 MZ세대의 관심이 뜨겁죠. 차트와 그래프들이 가득한 스크린을 보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수치 증가가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세였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건 수강생들의 학습 지속률입니다. 다른 언어에 비해 중도 포기율이 현저히 낮아요. 연구소를 나와 다시 축제장으로 향하는 길에 K-팝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고 있었죠. 그들의 발음이 꽤 정확하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실제로 K-팝을 통해 한글을 처음 접한 학생들이 많아요. 하지만 단순히 음악에 그치지 않고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에밀리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한식 체험존에서는 요리 레시피를 한글로 배우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고, 한국어 스피치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연습하는 학생들의 모습도 보였죠. 저는 축제장 한켠에 마련된 인터뷰 부스로 향했습니다. 현지 언론사와 방송국에서도 이 현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한글은 배우기 쉬울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라고 생각해요. 스마트폰으로 입력하기도 편하고 인공지능이 인식하기도 좋죠. 옥스포드 대학의 디지털 언어학 교수인 마이클 토머스의 인터뷰 내용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축제장을 돌아보며 수집한 데이터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이토의 주장과는 달리 이건 분명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었고, 그 중심에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이 자리 잡고 있었죠. 노트북을 열어 다음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파리에서는 또 어떤 발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런던에서의 놀라운 경험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런던에서의 놀라운 발견들을 정리하며 파리행 유로스타에 올랐습니다. 객실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런던에서 목격한 한글의 인기가 과연 파리에서도 이어질까? 특히 예술과 문화의 도시 파리에서는 한글이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파리 북역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커피향 가득한 카페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소르본 대학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죠. 동아시아학과 건물에 다가가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의실에서 흘러나오는 또렷한 한국어 토론 소리였거든요. 한글로 쓰인 이 작품의 은유와 상징성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강의실 문을 열자 한 학생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프랑스인 학생들이 한국 현대 문학 작품을 원문으로 읽고 토론하는 중이었죠. 아, 파커 교수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프랑스 최고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 소피 르블랑 교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20년 넘게 프랑스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온 베테랑이었죠. 자, 이 구절에서 작가가 사용한 한글의 리듬감을 느껴보세요. 각각의 음소가 어떻게 문학적 감동을 만들어내는지. 학생들의 대답이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의견을 주고받았고, 더 놀라운 건 작품의 문학적 깊이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소피의 연구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파커 교수님, 프랑스 교육부의 최근 보고서를 보셨나요? 한글 교육의 성장세도 놀랍지만 더 중요한 건 학습 지속률이에요. 소피가 보여준 2023년 한글 교육 성장 보고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파리 시내 곳곳에 한글 교육센터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특히 다른 언어와 비교했을 때 중도 포기율이 현저히 낮았죠.
처음엔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면서 이 언어의 과학적 원리와 예술성에 매료되죠. 마치 수학 공식을 풀듯 논리적이면서도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처럼 아름답거든요. 파리 시내의 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글 서예 작가 마리 뒤퐁의 이야기는 또 다른 차원의 깨달음을 주었죠. 보세요. 이 작품에서 기억과 미음이 만드는 조화로움을.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무한한 예술적 가능성을 가진 매체예요. 마리가 보여준 작품들 앞에서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기하학적 아름다움과 예술적 표현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저녁 나절, 파리의 한글 교실도 찾아갔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한글을 배우는 이유를 들려줬죠. 처음엔 어려울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글은 논리적이에요. 규칙이 명확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재미있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에펠탑이 보이는 테라스에서 소피와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20년간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한글의 특별함을 설명해 주었죠. 한글은 배우면 배울수록 그 깊이가 더해져요.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적 의미와 과학적 원리는 무궁무진하답니다. 노트북을 닫으며 다음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조현민 교수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죠. AI 시대 한글의 기술적 우수성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앞두고 저는 이제야 한글의 진정한 매력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밤을 뒤로하고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열리는 조현민 교수의 특별 강연을 위해 다시 기차에 올랐습니다. 노트북에는 런던과 파리에서 수집한 풍부한 데이터가 가득했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죠.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왜 이토록 주목받는 것일까? 임페리얼 칼리지 강당은 이미 청중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AI와 언어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나누고 있었죠. 그때 단상에 조현민 교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저는 인공지능 시대에 한글이 가진 특별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조현민 교수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래프 하나가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이것은 다양한 문자 체계에서 AI 번역의 오류율을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글을 사용한 번역에서 오류율이 평균 20%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도 자세를 바로 하고 필기를 시작했죠.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은 음소 단위의 체계적 구성입니다. 각 글자가 발음 원리에 따라 명확하게 구조화되어 있어 AI가 패턴을 인식하고 학습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죠. 조 교수는 실시간 번역 테스트를 시연했습니다. 동일한 문장을 여러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었는데 한글로 된 번역이 가장 자연스러웠죠. 더 놀라운 건 음성인식 분야입니다. 한글의 규칙적인 발음 체계는 AI 음성인식의 정확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저는 조 교수와 개별 미팅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커 교수님, 한글이 이토록 주목받는 이유가 이제 이해되시나요? 단순히 배우기 쉽다는 것을 넘어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라는 거죠. 조 교수의 연구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AI 언어 모델이 한글을 학습하는 과정을 시각화한 것이었죠. 보세요. AI가 한글을 학습할 때의 패턴입니다. 다른 문자들과 달리 규칙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이런 특성이 머신러닝에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와 조 교수의 연구 결과를 비교하며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과거의 위대한 발명이 아닌 미래 기술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다음 주에 AI 번역 비교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파커 교수님도 참관하시겠어요? 조 교수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한글의 기술적 우수성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놓여 있었죠. 런던과 파리에서 발견한 한글의 대중성과 예술성,
여기에 이제 미래 기술과의 호환성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더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현민 교수의 연구실을 나서며 저는 곧바로 실험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AI 번역 비교 실험이라니 제 연구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았죠. 하지만 한글의 우수성을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동안의 노력은 충분히 가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파커 교수님, 실험 설계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런던 AI 연구소의 데이비드 김 박사가 제 실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데이비드는 10년 넘게 자연어 처리를 연구해온 전문가였죠. 최대한 공정한 비교를 위해 3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번역의 정확성, 자연스러움, 그리고 문맥 이해도죠. 저는 노트북을 펼쳐 실험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WMT 국제표준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한글과 다른 문자 체계를 비교하는 대규모 실험이었죠.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제가 가진 AI 모델도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데이비드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다양한 모델을 활용할수록 실험의 신뢰도는 높아질 테니까요. 연구소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험 설계도가 떴습니다. 문학작품, 기술 문서, 일상 대화까지 다양한 텍스트를 준비했죠. 각각의 텍스트는 한글과 다른 문자로 번역되어 AI 시스템에 입력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문맥 이해도 테스트입니다. 은유와 함축적 표현이 얼마나 정확하게 번역되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연구팀과 함께 밤늦게까지 실험 준비를 했습니다. 통제 변수를 설정하고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데이터 수집 방법을 정교화했죠.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첫 번째 실험 결과를 볼 수 있겠네요. 데이비드의 말에 저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만약 조현민 교수의 가설이 맞다면 이 실험은 한글의 새로운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었죠. 연구소를 나서는 길에 사이토 교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문자 체계라고요? 이제 그 단순함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혁신적인지 증명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내일의 실험 일정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이제 실험 데이터로 한글의 우수성을 입증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실험실에 도착하자마자 연구팀은 본격적인 테스트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 대상은 일본어 번역이었죠. 일본어를 선택한 것은 사이토 교수의 주장을 정면으로 검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데이비드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일본어 문장을 AI가 번역한 결과물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예상했던 문제가 나타나고 있네요. 문법적 복잡성으로 인해 AI는 일본어 문장의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높임말과 문장 종결 형태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했죠. 2022년 AI 번역 비교 연구를 보면 일본어의 경우 문맥 의존도가 높아 AI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의 한 멤버가 이전 연구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실험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관찰되고 있었죠. 특히 이 부분을 보세요.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더라도 일본어에서는 여러 가지 읽는 방법이 있어 AI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그래프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어 번역의 정확도는 평균 65% 수준에 머물렀고 특히 문화적 맥락이 필요한 표현에서는 50% 아래로 떨어졌죠. 반면에 한글은 음소 단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데이터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같은 내용을 한글로 번역했을 때의 결과였죠. 정확도가 85%를 넘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차이네요. 문장 구조의 명확성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다니. 실험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문학 작품, 기술 문서, 일상 대화까지 다양한 텍스트를 번역하면서 일관된 패턴이 나타났죠. 일본어는 AI 번역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파커 교수님, 이 데이터를 좀 보세요.
연구팀의 분석 결과 일본어 번역에서는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문법적 복잡성, 문맥 의존도, 그리고 발음의 다양성이었죠. 이러한 특성들이 AI의 정확한 언어 처리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조현민 교수의 다음 실험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테니까요. 이제 우리는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을 입증할 더 강력한 증거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내일은 한글 번역 실험에 더 집중해보죠. 오늘 발견한 이 차이점들이 정말 한글의 구조적 특성 때문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데이비드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다음 실험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글만의 독특한 장점을 더 명확하게 보여줄 차례였죠. 자료를 정리하면서 문득 사이토 교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단순한 문자 체계라며 평가절하했던 한글이 오히려 AI 시대의 가장 앞선 문자라는 걸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실험 보고서 말미에 사이토 교수의 이메일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모든 실험이 끝나면 가장 먼저 결과를 공유하고 싶었죠.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이 데이터 앞에서는 그 어떤 편견도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테니까요. 다음 날, 우리는 한글만의 고유한 특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AI 번역에서 한글이 보여주는 뛰어난 정확도의 원인을 찾는 것이 주된 목표였죠. 파커 교수님, 이건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예요. AI 연구팀의 제니퍼가 새로운 분석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이 AI의 패턴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시각화한 자료였죠. 보시다시피 한글은 각 음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규칙적으로 결합됩니다. AI가 이 패턴을 학습하는 속도가 다른 문자보다 월등히 빠르네요. 실제로 AI는 한글의 기본 구조를 학습하는데 다른 문자의 절반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인 결합 원리가 AI의 학습 효율성을 크게 높인 것이었죠. 이건 음성 인식 테스트 결과입니다. 데이비드가 새로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여러 언어로 음성 입력했을 때의 인식률 비교였죠. 한글의 우수성은 여기서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글은 발음과 표기가 거의 일치해요. 이런 특성 때문에 AI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훨씬 적게 발생합니다. 번역 품질 평가에서도 한글은 탁월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전문 용어나 신조어를 번역할 때 정확도가 높았죠. AI 전문가들의 평가는 계속해서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현대 기술과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둘씩 입증되고 있었죠. 이제 마지막 테스트만 남았습니다. 실시간 통번역 시스템에서의 성능 비교예요. 연구팀이 준비한 최종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언어의 실시간 통역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테스트였죠. 결과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한글의 실시간 번역 정확도가 다른 언어보다 평균 30% 이상 높습니다. 특히 빠른 속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그 차이가 더 커지네요.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면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배우기 쉬운 문자가 아니라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라는 것을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네요. 사이토 교수님께 보고서를 보내드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한글의 우수성을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할 때가 온 것이었죠. 이제 남은 건 학회에서 이 결과를 발표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AI 시대에서 한글의 우수성에 관한 실험 결과입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데이터가 띄워졌죠. 순간 사이토 교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I 번역에서 한글은 다른 문자 체계보다 월등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특히 일본어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더욱 극명했죠. 잠깐만요.
사이토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실험 과정에 편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실험은 WMT 국제 표준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여기 검증위원회의 승인 내용이 있고 전 과정은 런던 AI 연구소의 감독하에 진행됐죠. 사이토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다음 순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가방을 들더니 서둘러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죠. 발표는 계속됐고 한글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데이터들이 차례로 공개됐습니다. 실시간 통역 테스트에서 한글이 보여준 40% 높은 정확도는 특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세미나가 끝나고 이틀이 지난 후 제 이메일함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파커 교수님께 먼저 세미나장을 불편한 마음으로 떠난 점 사과드립니다. 이틀 동안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완벽했고 실험 과정도 철저했더군요. 제가 한글을 너무 얕봤습니다. 단순한 문자 체계라고 폄하했던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야말로 AI 시대의 가장 큰 강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후속 연구를 함께 진행하면 어떨까요? 한글과 일본어의 AI 번역 최적화에 대해 공동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탁월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답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사이토 유이치 드림. 이메일을 읽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불과 수개월 전 한글을 단순한 문자라고 폄하했던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이제는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게 된 것이니까요. 문득 세종대왕의 창의적인 해안이 떠올랐습니다. 600년 전 한 위대한 학자가 만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가 21세기 최첨단 AI 시대의 표준이 되다니.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과거의 위대한 유산이자 미래 기술의 핵심이 될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죠. 사이토 교수의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한글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형 문자로 거듭날 것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되어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사연을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